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곽산준입니다. 네. 네, 오늘은 다 급등했습니다.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았고요. 미국 시장이 근데 저희 없는 날 하루 많이 올랐으니까 쌤쌤이긴 한데 분위기가 조금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강세장처럼 느껴지는 흐름이 나와요. 네, 미국은 거의 신고가에 그 엄청난 대형주들이 막 40% 오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네, ARM도 어느새 시총이 거의 200조 다다라서 그 손정희 회장이 예전에 그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AI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했는데 거기에 이제야 좀 진가를 좀 발휘한다는 느낌이 드네요. 뭐 그렇게라도 손정희 회장은 이제 부활을 하네요. 저기 위벅스 때문에 아주 정말 난리가 났다가. 네. 그리고 또 비중이 가장 컸던 알리바바가 굉장히 좀 장기 하락 구간에 들어서면서 2020년도 이후로 힘들었는데 한 방에 되돌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예전에 엔비디아한테 그 매도할 뻔했잖아요. 그렇죠. 예, 매각할 뻔했는데 그 미국 당국에서 승인을 안 해줘가지고 못 산 게 천만다행이었죠. 게다가 또 보호에서도 걸려 있어가지고 지금 지분 90%를 팔지도 못하고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바람에 네, 그거 만약에 팔 수 있었으면 진작에 좀 팔지 않았을까. 어려웠으니까 조금 팔았겠죠, 당연히.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50% 이상만 유지해도 되는 거니까. 그럼 원래 팔라고 했었잖아, 그거를. 네. 네, 인생은 참 세옹지마인 것 같아요. 모르는 거야. 운이 이렇게 중요해. 그렇죠. 네, 이걸 우리가 운빨이라고 하죠. 네. 네. 그리고 오늘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2% 상승을 했고요. 개인이 오늘 코스피에서 1조 4천억치나 매도를 했습니다. 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거의 1조 원어치 순매수를 했고 기관이 한 4,900억어치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도 이렇게 되니까 그 연초 가격 수준으로 돌아오긴 했어요. 지금 거의. 네, 2,648포인트. 네, 거의 뭐 돌아왔네요. 네, 오늘은 전기가스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한국전력이 4.4% 올랐는데, 뭐 저PBR이라서 오른 것도 있지만, 그 AI가 이제 수요가 많아지면 전력 인프라도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이건 도대체 언제 얘기일까? 이번에 샘 알트먼이 얘기를 했어요. 아니, 뭐 이건 우리 채널은 얘기 안 하나요? 전력이 제일 큰 문제다. 맨날 얘기했는데 이거 아주 미래 얘기인데. 우리가 얘기하면 소용이 없죠. 샘 알트먼이 얘기해줘야죠. 네. 죄송합니다. 비교를 한 건 아닙니다. 비교할 생각도 없었어요. 네.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9천조 원 최대로 이제 그 정도 이제 반도체 투자를 계획을 한다라는 이슈가 좀 많이 있었는데 반도체 공장도 건설을 하지만 데이터 센터나 전력 인프라도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오늘 한국전력이 오르는데 좀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본인을 일론 머스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약간 느낌이 딱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전 세계 모든 거를 다 하려니까 이렇게 하면 이런 거 필요한데 우리가 주체가 돼서 하겠다 뭐 이런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노는 건 아닌데 그죠? 9천점은 정말 진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원래 좀 선구자는 좀 괴짜처럼 보이긴 하잖아요. 결국에는 그 선구자 한 명이 좀 많이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이죠. 테슬라도 일론 머스크도 좀 세상의 많은 부분을 좀 많이 바꿨듯이. 근데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긴 했지만 앞날이 항상 순탄한 것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여곡절이 당연히 있겠죠. 올해 참 우여곡절 많을 것 같습니다. 1월달 중국 판매가 너무 빠져가지고 2월 이게 그냥 잠시 잠깐이면 상관없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 판매 말씀이시나요? 테슬라 판매가 중국에서 너무 많이 빠졌어요. 중국에서는 뭐 애국 소비를 많이 하나 봐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생산이 안 돼서 그런지 좀 내용은 좀 분명히 이제 업데이트 해주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좀 보고 생산에 의한 거면 상관없고 근데 생산을 했는데 재고가 있는데도 안 팔렸다. 이러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오늘 뭐 셀트리온도 한 4%대 상승을 하면서 뭐 유럽에 뭐 허가 신청한 약품도 있고요. 뭐 한올바이오도 8% 오르고 뭐 유한양행, 중외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다 3~4%씩 상승하면서 그동안에 바이오 많이 빠졌는데. 네, 의약품 섹터가 3%대 상승을 했고 코스닥 상승도 오늘은 바이오가 좀 많이 기여를 한 것 같아요. 중소형주 뭐 급등한 바이오들도 좀 꽤 많았습니다. 기계 섹터에서도 뭐 현대건설기계, DY파워, 현대인프라코어, 대동 이런 중후장비 업종도 많이 상승을 했고요. 제일 많이 하락한 건 철강금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락한 게 보험. 철강이랑 보험은 그동안 저PBR 장세 때문에 많이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조금 조정받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은행은 오늘 대급등을 했었거든요. 오늘 뭐 저PBR 중에 제일 많이 상승했어요. 뭐 신한지주는 3몇 프로 이렇게 장중에 상승을 했고 KB증권은 KB금융은 거의 한 5%대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많이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습니다. 네. 네, 저PBR주들이 오늘 오전엔 많이 좋았다가 오후에 점점 이렇게 조금씩 상승폭 반납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현대차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리고 세물트먼 뉴스가 거의 주말을 도배했는데 AI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인 티그리스 요거를 위해서 거의 최대 9천조 원 투자 유치를 추진을 한다라고 하면서 뭐 아랍에미리트 등등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알려졌는데요. 현재 엔비디아가 그 AI 칩 80%를 점유를 하면서 칩 쇼티지잖아요. 네. 이 쇼티지라서 빨리빨리 생산을 못 해주다 보니까 AI 발전이 많이 지체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해야겠다. 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뭐 반도체 공장,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의 필요성을 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아니 저 말이 좀 저는 웃기는 게 알겠는데 그러면은 뭐 삼성은 놀았고 인텔은 놀았나? 쇼티지가 뭐 괜히 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못 만드니까 안 나는 거 되는 거잖아. 쇼티지가. 아니 돈만 때려 붓는다고 되는 문제일까? 아니거든. 그 참 재밌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으려는 시도를 하면 기존의 장비 업체들 거 갖다 써야 될 거잖아요. 네. 갑자기 돈 있다고 뭐 기술력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제일 첫 단으로 수혜를 받는 이제 장비주들이 오늘 좀 그래서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장비주들이. 네. 그래서 오늘 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 네. 네. 파운드리 또 아무래도 좀 제 역할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과 연계된 디자인 하우스가 오늘 급등했습니다. 네. 가온칩스가 26%나 급등을 했고요. 코아시아가 15%, AD 테크놀로지가 7% 네,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HBM 관련된 장비주들이 오늘 다 두 자릿수로 많이 상승했습니다. 예. 네, 뭐 STI도 10%대 상승을 했고요. 뭐 한미반도체 PSK 홀딩스는 3%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뭐 이런데 15%씩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하이닉스가 5%나 급등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못 오는데 하이닉스는 신고가예요. 네. 와, 하이닉스 멋있습니다. HBM을 꽉 잡았어. 확실히 잘했어. 뭐 인정해야 되는 거고 잘 된 거죠. 네, 너무 잘 됐죠.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반도체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네. 큰 폭으로 올랐어요. 네. 기존에 이제 레거시 업체들은 가동률 상승이 좀 중요한데 네. 반도체 팹 가동률도 많이 상승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승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4분기 작년 4분기 재고 자산이 보면은 전분기 대비해서 각각 10%대, 14%대 정도 이렇게 감소를 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최근에 업계에 따르면 이제 올해 들어서 작년 대비 큰 폭으로 주요 설비의 가동률이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10일까지의 수출입 동향이 전년 대비 많이 늘었고 전분기 대비 많이 늘었어요. 그 랜드가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전기 대비. 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고 그동안 좀 적자가 좀 많이 쌓였는데 랜드가 올라오면 또 회복이 잘 될 이제 업체들도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뭐 그쪽에서 뭐더라? 그 있잖아. 그쪽 PCB 관련 업체들이 급등을 했어요. 네. 예, 아무래도 저 10일까지의 수출 동향 때문에 오늘 그거 얘기해야지 주말에 이거 얘기해야지 하는데 아침에 까먹었어. 다른 생각에 빠져 있다가. 라이브 하면서 다른 생각에도 빠지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할 때 딴 생각에 다른 거를 고민을 하다가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났을 때 바로 적어놔야 돼. 안 그러면 놓쳐. 그렇죠. 네. 그러실 수도 있죠. 네, 근데 어쨌든 수출입 동향이 지금 좋습니다. 반도체는 제가 보기에는 뭐 삼성전자도 너무 안타깝지만 나쁜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요? 네, 삼성전자조차. 예, 네. 정고점까지 많이 남았죠. 네, 예. 네, 그리고 온라인 파트너스가 작년도 1월하고 좀 비슷한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홈페이지에 그 은행 지주들에 대한 뭐 주주하는 관련된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23년도 7개 은행 지주의 주주 환원율은 평균적으로 33.7%였습니다. 요게 많이 올라온 수치예요. 네. 21년도만 하더라도 24% 정도였거든요. 네, 34%까지 올랐으니까 10%포인트나 늘어난 겁니다. 주주 환원이. 물론 이제 미국이나 대만 이런 쪽들은 평균 한 60% 하기 때문에 따라갈 놈이 한 2배는 더 올라가야 되죠. 네. 근데 이제 그쪽들은 이제 PBR이 한 1.3배 이렇게 봤거든요. 평균. 우리는 0.3배. 지금 많이 올라서 한 0.45배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주주 환원율 여기서 2배로 올리면 PBR 1.3배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올라갈 룸은 굉장히 좀 많긴 한 것 같습니다. 은행주들의 뭐 그렇죠. 의지도 있고요. 올랐지만 비싸다고 볼 수 없는 게 우리 보면 알잖아. 우리 선배들 중에 아주 옛날에 자사주 받은 분들, 우리 사주 사신 분들 사신 거지. 아직 평균가 왔을래나 모르겠네.
5만 원에 사신 분도 계셔가지고. 아, 5만 원에? 5만 원대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내 회사 생활 내내 바닥을 깔아줘가지고 네. 계속 낮은 가격에 우리 사주를 평생 매수하다가 은퇴하기 직전에 딱 팔 때 돼서 올라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시나리오상. 그런 측면에서는 뭐 긍정적인 거 아닌가요? 아니,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보장이 어디 있어? 네, 보장은 없죠. 네. 옛날에도 뭐 5만 원 할 때는 기분 좋았지, 분위기 좋았지. 그러니까 샀지 사람들이. 근데 10년 전 가격하고 뭐 별로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비싼 가격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올랐지만. 네, 그렇죠. 네. 더 올라갈 놈이 좀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온라인 파트너스의 은행지주별 평가 요구사항들을 정리했던 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좀 말씀드리면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CET1이라고 하는 저 보통주 자본 비율입니다. 저게 각각 한 13% 정도 되고요. KB나 이제 신한 다 13%를 초과를 하고 13%가 넘는 거에 대해서는 주주환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KB가 이번에 13%를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초과한 0.6% 포인트를 사내 유보를 했거든요. 근데 요거 사내 유보만 하면 안 되고 주주환원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13% 초과했으나 초과분은 24년도에 주주환원에 쓸지 안 쓸지 모르는데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했고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좀 낮아요. CET1 비율이 11.9%로 4대 은행 중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13%가 될 때까지 위험 가중자산 성장률을 3% 이하로 관리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요. CET1 비율이 13%다라고 하면 위험 가중자산은 내가 대출해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한 300조 원 정도 되는데 그게 그거의 13% 정도 되는 보통주 자본을 쌓아야 되고 그 넘어가면 이 정도면 충분히 우량하니까 13%만 쌓으면 되니까 그 이상에 대해서 자본이 남으면 그거는 주주환원을 해라 이런 건데 우리는 아직 12%도 안 되니까 13%까지는 그래도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 보통 자본을 좀 쌓아야겠죠. 그걸 쌓으려면 위험가중자산이 너무 커지면 안 되잖아요. 위험가중자산이라고 하는 건 뭐 대출인데 대출을 많이 해주면 그에 따른 보통 자본 비율도 더 많이 쌓아야 되니까 이제 대출 많이 해주는 거 이제 그만하고 대출 많이 해주지 말고 비율을 높이는데 주력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BNK 같은 경우에도 좀 낮습니다. 지방은행들이 좀 낮아요. 11.7%. 여기는 목표를 13.5%로 밝혔거든요. 그래서 매년 30bp 정도씩 개선을 해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DGB금융은 11.2%입니다. 아직 13% 목표 대비 너무 낮다. 신속하게 좀 개선해라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를 넘어간 이제 KB금융 그리고 신한지주가 가장 여력은 큰 것 같아요. 뭐 배당이나 주주환원의 여력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KB금융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도에는 신한지주가 1등이었는데 이제는 KB가 좀 1등이죠. 그리고 이제 4대 금융지주의 주주 환원율 요거 비교를 한번 하는 표를 좀 보여드리면요. KB 같은 경우에는 38.6입니다. 아까 평균적으로 3.7%라고 지방은행까지 합쳐서 말씀드렸는데 KB가 주주환원율은 가장 높습니다. 23년도 기준이고요. 38.6%고 24년도에는 40%가 될 것으로 SK증권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는 23년도 작년에 36%였는데 마찬가지로 24년도에는 40%가 될 것이다. 그래서 KB랑 신한이랑 주주환원에 있어서도 되게 이렇게 경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40%까지 가면은 좀 많이 올라온 거죠. 2년 전에 24%였는데 우리는 33.7에서 올해가 돼도 32.7로 오히려 감소하는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저피 비할 양세, 뭐 주주환원에 따른 뭐 투자 포인트를 잡는다면 이런 주주환원 여력이 좀 큰 회사 중에서 골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고 주주환원 좋은 데는 확실히 좀 계속 분위기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KB도 장중에는 막 5%까지 올랐다가 3%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 다른 데는 오히려 마이너스 전환하는 데도 있어요. 뭐 하나금융이나 우리금융 이런 데는 한 1, 2%씩 다 상승을 했는데 마이너스 1, 2%대로 다 떨어져서 은행주들이 그래도 초반 상승세를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현대차도 한 4.4%까지 올랐다가 마이너스 0.4%로 끝났고요. 기아는 6%까지 올랐다가 한 3.5% 정도로 조금 떨어져서 마감했어요. 거의 수직 상승이에요. 수직 상승. 현대차도 거의 뭐 계단이 아니라 그냥 막 벽이야 벽을 만들고 있어. 워낙 그동안에 움직임이 없었던 주식이라서.
네, 사실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것들 특징이 ROE가 받쳐주는데 저피 PBR인 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현금 흐름이 나오니까 계속 배당과 주주환원을 할 수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고 홀딩스도 오르긴 오르는데 그동안 안 했던 애들은 좀 의심의 눈초리로 잘 안 올라요. 아무리 싸도. 그렇죠. 예, 더 싼 게 있어요. PBR 더 싼 게 있는데 무서운 거야. 이거 뭐 괜히 들어갔다 물려가지고 물리더라도 환원이 되면 뭐 예를 들어 연한산 수익률 5% 내외 주면은 견딜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안 주면은 힘들거든요. 네. 줄지 안 줄지 모르니까 정부에서 아무리 압박을 해도. 네. 그리고 이제 은행주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저PBR 글로벌 증시하고 비교해서 한국의 PBR 어느 정도인지, 과연 ROE 대비 어느 정도인지 한 분포를 보면요. 저 맨 왼쪽 맨 아래 있죠. 저 끝에 코리아가 있습니다. 홍콩이 우리보다 하나 낮고 우리가 바로 두 번째인데 한국은 ROE 한 6%대, PBR은 한 배 정도입니다. ROE가 이제 글로벌 최저죠. 그에 따라서 당연히 ROE가 낮으니까 PBR도 높게 받을 수 없어서 글로벌 최저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2년 기준으로는 일본이 꼴찌였어요. 네. 네. 근데 지금은 ROE가 10%에 근접했고 그에 따라서 PBR도 1.5배 수준까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중국은 2012년에는 ROE가 15%로 엄청 높았어요. PBR도 1.6배로 훨씬 높았는데 현재 오히려 추락했습니다. ROE가 10%대로 추락하고 PBR도 한 배 초반으로 떨어졌고 ROE 대비 한국보다는 좀 저평가 상태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저 ROE를 근데 믿을 수 있을지 그건 좀 변수겠죠. 네. 근데 저는 좀 눈에 띄는 게 저 오른쪽 맨 끝에 브라질 있잖아요. 브라질이 ROE가 20%가 넘더라고요. 일본의 2배 이상의 수익성을 보이는데 PBR은 1.5배로 일본하고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브라질 주식이 참 저 지표로만 보면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확실히 그 제3국이라고 하면 그런 걸 저런 거에 대해서 신뢰를 잘 못하니까. 그렇죠. 예, 회계의 그런 투명성 이런. 외국 사람들이 한국 볼 때도 좀 그런 느낌 있을 거야. 네, 그 얘기 하고 싶었던 거야. 우리가 브라질 볼 때 저거 믿을 수 있어 하는 것처럼 한국은 뭐 믿을 수 있어? 일단 우리는 대주주를 못 믿어. 그러니까 쟤네들 들어갔다 물려. 뭐 이런 거. 쟤네들 안 해. 배당 안 해. 이상한 애들이야. 뭐 그렇게 되니까 그런 거죠. 그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면 물론 미국을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면은 분위기가 바뀌는 거고 그다음에 PBR이 저렇게 그 낮고 ROE가 낮다는 거는 기업들이 돈을 쌓아놓고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IMF의 추억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제는 IMF 20년 지났으니까 벗어날 때가 됐죠. 그렇죠. 네. 좀 그만하자고 이제 IMF 얘기는. 너무 쌓아놓지만 말고. 예. 네. 네. 그리고 오늘 MSCI 리밸런싱 2월달 신규 편출입 종목이 발표가 됐는데요. 편입된 종목은 에코프로머티리얼즈와 한진칼이었습니다. 이게 편입되기 때문인지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22% 급등을 했고요. 네. 한진칼도 장중에는 한 14% 급등했다가 마이너스 1.2로 끝났어요. 네, 굉장히 좀 변동성 컸던 하루였고요. 네. 편출된 종목들은 이제 FNF, 호텔신라, 현대미포조선, 펄어비스인데 대부분 다 이제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FNF가 장중에 마이너스 5%까지 갔다가 네. 플러스 0.7로 그래도 낙폭을 좀 되돌렸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지고 주가가 오르면 이거는 뭐 MSCI 지수도 계속 고평가네. 그렇지 않아요? 떨어진 놈들 넣고 올라간 놈들 빼고 이래야 지수가 계속 우상향할 텐데. 뭐 그렇죠. 항상 우리는 올라간 거는 넣고 떨어진 건 빼네. 이러면은 좀 웃기지 않나? 아니 JYP도 지금 반토막 났는데 뺐잖아. 고점에서 반토막이 났는데 좀 언제 넣었을까? 네. 그렇다고 뭐 떨어진 걸 넣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 좋은데 떨어지면은 넣으면 되지. 좋은 회사인데. 그게 좀 모호하죠 기준이. 아니 그래서 올라가서 잡는 것도 하여튼 지수 관련 투자는 하면 안 돼. 코스피는. 네. 이 하는 꼴을 봐서는 이건 안 돼. 네. 네. 한국 지수 산정의 차이는 있죠. 한국 지수가. 그냥 지수가 꾸준히 올라가면 개인들이 그냥 ETF 아무 생각 없이 그냥 ETF 그냥 지수 ETF 사면 되는데 이건 시장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미국처럼 인덱스 투자를 해가지고 안 된다니까. 워렌 버핏이 한국에 와서 인덱스 투자 그런 얘기 못 하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그리고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급등했고 이제 2차 전지에서도 오늘 뭐 급등한 주식도 좀 있었는데 네. 뭐 에코프로나 이제 에코프로 BM은 1~2% 정도 지금 하락을 했고 엔캠은 상한가를 갔어요. 이상하죠? 네. 이상합니다. 엔캠은 저는 뭐 한마디로 이상하다고밖에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네, 너무 급등해요. 좀 희한할 정도로 급등합니다. 뭔가 의심스러운데 뭐 알아서들 잘 하십시오. 네. 네.
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해서 BYD가 이제 한국에 진출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네, 3월달에 이제 전기 승용차 판매 인증을 받기 위해서 최근에 산업부에 뭐 일정 조율이 들어갔다라고 하고 통상 2-3개월 걸리기 때문에 상반기 내에는 출시를 할 것이다라는 네. 보도가 나왔습니다. 처음 출시할 모델은 이제 소형에서 준중형까지 있나봐요. 전기 SUV인 아토3. 요게 이제 글로벌리 BYD가 제일 많이 판매한 차량이라고 하는데 네. 전체 판매의 한 40% 비중으로 이 차가 많이 팔린다고 하네요. 1회 충전하면 420km 주행을 하고 저거는 뭐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다. 중국하고 우리하고 좀 달라요. 네. 좀 주행 환경이 좀 다른데도 다 차이가 있겠죠. 네. 그리고 호주와 일본 기준으로는 4,400만 원 정도 출시가 됐다고 하네요. 네. 네, 그래서 뭐 아이오닉 5나 이런 동급 차량 대비해서 좀 저렴한긴 한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좀 어떻게 될까요? 이거 많이 팔릴까요? BYD? 처음에는 안 팔리겠죠. 처음에는 안 팔릴 건데 눈에는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용차 중에 조그만 저거 있잖아. 옛날에 다마스가 없어졌나 봐. 다마스 사이즈의 전기차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거 다 중국산이지 뭐. 한국에서 그거 만든 거 없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영업용으로 쓰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유지 비용이 하나도 안 들거든.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차피 뭐 경기도 바깥으로 나가실 분, 서울 기준으로 한다면 그런 분들은 이제 골 때릴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서울만 왔다 갔다 하루 종일 한 200km, 250km 안짝으로만 타면 괜찮지. 택시 궁금하시네. 택시 어떻게 될까? 택시는 쓸 수도 있지 모르겠어요. 싶은데. 현대차가 워낙 싸게 팔 거야. 택시한테는. 택시 저기 소나타 택시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예요? 한 1,700 할걸? 그밖에 안 해요? 몰랐어요? 네. 옛날에 1,700, 1,500 했어. 요즘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시력은 내가 안 알아봤어요. 일반 소비자가 사는 가격보다 반값이에요, 반값. 반값에 사는 거예요, 택시는? 그러니까 깡통 차인 경우. 대량 구매를 하기 때문에 뭐 그런가요? 아니, 그렇게 싸게 팔더라고요. 예, 싸게 팔리나 봐. 하여튼 2,000원 안 됐어요, 옛날에는. 아주 옛날 아니야. 전전 모델. 요즘 모델은 모르겠다. 예. 네. 그리고 이제 편출 종목 중에 JYP가 있는데 장중에 많이 빠지다가 그래도 낙폭을 줄여서 마이너스 2%로 끝나긴 했는데요. 엔터주가 좀 최근까지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대신증권에서 이제 저점 매수해라라는 좀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1월달 주가가 하이브가 15% 하락, SM 19% 하락, JYP 25% 하락, YG가 15% 하락, 전부 다 두 자릿수로 좀 많이 떨어져서 지수 대비 많이 안 좋았는데요. 1월달 음반 판매량 그리고 활동 횟수가 많이 저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 모멘텀도 없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티와 엠믹스가 1월에 이제 앨범 판매가 전작 대비해서 한 49%, 17%씩 떨어졌는데 팬덤 활동 지표도 지난 앨범 대비 저조하다라고 합니다. 사실 앨범 판매가 떨어졌을 때 이게 뭐 그 집계가 안 된 것도 있다 이런 이제 반박론도 있었는데 팬덤 활동 지표는 견고하다는 의견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저조했다라고 좀 언급을 하네요. 다만 이제 1, 2월 달은 팬덤 소비력과 활동이 좀 저조한 시점이고 원래 모멘텀 부족으로 주가가 부진했기 때문에 3월부터는 반등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서 오늘 다른 엔터주들은 뭐 1, 2%씩 다 상승을 했는데 JYP가 이제 지수 편출 효과 때문이지 오늘 2% 정도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SM도 장중에 많이 빠지다가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네. 오전에 엄청 빠지더라고요. 네, 엄청 빠졌어요. 올해 신저가 냈어. 다들 분위기 그랬었는데, 근데 확실히 그 BTS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BTS가 없어져가지고 군대 가가지고. 그럼 BTS 때문에 전체 활동 K-팝에 좀 저조해졌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걱정인 거는요. 지금 이제 엔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일 고민인 건 나라의 위상이 어떻게 될까? 이게 제일 고민이에요. 아니 왜냐면 갑자기 무슨 얘기야? 아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엔터를 왜 좋아하지? 나라의 위상하고 상관없을까? 근데 이건 나라의 위상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내 손을 완전히 떠난 거잖아. 근데 예를 들어 옛날에는 일본 위상이 좋을 때는 엑스제팬이나 뭐 난리도 아니었거든. 미국은 항상 정답이잖아. 미국에서 나온 엔터테이너들 뭐 테일러 스위프트 이런 사람들 항상 정답이잖아. 예를 들어 우리가 보면 아이유보다 노래 잘해? 잘하긴 하죠. 아이유보다? 아이유도 잘하지만 그래? 그리고 일단 영어로 해야죠. 그러니까 그거 외에 그러니까 그게 그 저기예요. 그 어떤 국가 전체 그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엔터테인도 결국 국가 전체의 어떤 베이스의 가치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국이 잘하긴 잘하는데 한국의 위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우상향한다는 보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풀리지 않는, 이제 엔터를 투자하는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야.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할까? 코넌드럼. 원래 주가가 빠지면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그렇죠. 주가 올랐으면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니까 온갖 생각을 다 끌어들여서 뭐가 잘못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죠? 맞아요. 그거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